이렇게 해서 이제 29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1911년에 떠나셔가지고 오셨으니까 근 한 20년 좀 못 되지만 그 세월 만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와서 찾은 곳이 어디야? 조선어 학회. 그러니까 이때는 조선어 연구회였거든요. 조선어 연구회에 찾아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아와, 미국도 돌아보고 와, 막 이러니까 이런 엘리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총장 자리까지, 보성전문학교 총장 자리까지 제안을 하는데 그거를 다 거부하고 세상에 누가 돌본다고 조선어 연구회 찾아가가지고 이거 하겠다고. 남다른 분이시죠. 이때 그 만주 지역에서 길림하고 돈화 사이에 뭐 열차를 뭐 폭발을 했니 뭐 이러면서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300명을 잡아다가 15명을 총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길돈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조절을 해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이제 해외에 많이 갔다 오고 인맥도 많고 다양하게 한 분이라서 이금루 선생이, 이분은 항상 뭐다? 간다 직접.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 사건도 좀 해결하고 만주에 있는 높은 만주 총 그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위문 이렇게 또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는 또 뭘 했냐? 지덕체 이런 게 진짜 나오잖아요. 이분은 우리 몸이 튼튼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이세요. 그래갖고 체육 활동이 민족의식 고취에 아주 도움이 된다. 체육이 기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연무관이라는 곳, 여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유도하는 데인데, 이것도 하시고 또 조선씨름협회. 이 두 개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운형 선생. IOC 초대위원이고, YMCA 야구, 그거 야구도 하시고 테니스도 하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 같이 유도, 씨름 이거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민세 안재용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도 같이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비타협 민족주의자. 이때 이제 막 30년대 넘어가면 민족주의자가 두 갈래로 나뉘어지면서 타협 민족주의자들은 다 이제 친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끝까지 비타협 민족주의자로 남으면서 사회주의 세력들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했던 단체인 신간회에 또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양한 글도 쓰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특히 경제에서는 노동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농민의 소작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런 제안들도 하셨어요. 그리고 식량은 자급자족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제안들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운형 씨름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민세 안재용 선생님. 네. 우리 홍익인간 할 때, 홍익인간 이념할 때 이분 얘기했죠.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한글운동을 주로 하셨는데 한글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눠요. 첫 번째는 동창학교 시절, 제가 말씀드렸죠. 의령 출신인데 서간도 갔더니 동창학교 갔더니 사투리가 심해서 다들 웃더라. 자기가 말만 하면.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그 다음에 이때 이 동창학교에 김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주시경의 제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김진의 소개로 김두봉을 상해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주시경의 그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을 받아들이게 됐다. 두 번째는 이제 상해 시절에 김두봉 선생님하고 같이 있게 되면서 김두봉 선생님이 원래 조선 말본이라는 책을 만드셨다가 여기에 가서 깊더 조선 말본, 깊고 더하다 이 말이에요. 개정증보판 이거야. 그거를 깊더 조선 말본이라고 해서 만드셨는데 이거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 그리고 중, 러, 한 중국, 러시아, 우리, 조선말 이 세 개에 대한 회화책을 만드셨어요. 그 책을 만들 때 같이 활동하신 분이 누구냐? 이금루 선생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 때 이 돈 없는데 누구 돈으로 만들어왔게? 이동희 선생이 받아온 그 40만 루블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또 어디에는 뭐 이동희가 한 푼
사전도 안 줬다. 뭐 상해 막 이런 말 하는데 썼어.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 딱 가서 이제 우리 조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조선에 말이 있냐? 우리는 말이 있다. 세종대왕이 만든 6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말이 있다. 500년 된 말이 있다. 이렇게 했어. 처음에 묻는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사전을 보여달라. 이렇게 한 거야. 사전이 없는데 어떻게 문자가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 말을 했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였어요? 사전인 거예요. 근데 사전이 없다고? 에이, 그러면 말 없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멍매달면서 말모이 영화가 나오게 된 거지. 말모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베를린대에서 조선어 강좌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말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사전을 반드시 귀국하면 사전부터 만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조선어 연구회를 찾아가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논문 다 완성하고 28년에 영국을 답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금노 선생님은 옛날부터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강하셨나 봐. 뭐 러시아면 러시아, 이 독일이면 독일, 영국이면 영국 가는 곳마다 대학교를 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옥스포드대, 캠브리지대도 방문을 하시고 아일랜드에 이제 영국에 가시다가 아일랜드를 방문하게 됐어. 거기서 충격받은 거야. 이 아일랜드가 역사가 오래되고 민족이 있는데 이 아일랜드가 70년인가 넘게 이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래 게일어라고 이 독자적인 문자와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영어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없어질 수가 있겠다. 우리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국어 소실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학의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으로부터 이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뿌리 깊게 받아들였잖아요. 우리가 박은식 선생님 지난달에 공부할 때 알았지만 박은식 선생님은 그쵸? 우리가 체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국토를 잠깐 일본에 빼앗겼지만 정신이 살아있으면 되고 그것이 국학이다. 그런데 국학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국어와 국사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한글 운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깊더 조선 말본이에요. 이게 조을글, 표준말, 김두봉 지승, 이게 뭐냐면 상해 세글집혐. 상해 세글집이 뭐냐면 신문관을 우리나라 말로 고친 거예요. 그게 신이 새, 글, 그 다음에 관이 집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때 그런 연습하셨잖아요. 주시경 선생님도 그렇고 풀어쓰기를 연습하셨기 때문에 요렇게도 쓰시고 요렇게도 쓰시고 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금노 선생님은 한글 운동을 하셨는데 어떤 운동을 하셨느냐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눕니다. 민족어 수립 운동. 민족어라고 하면 다른 선진국이나 근대적인 국가들은 민족어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사전이 있어야 되고 통일이 돼야 되고 맞춤법이 통일이 돼야 되고 표준어가 있어야 되고 외래어 표기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배워오신 거야. 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민족어 수립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이게 수립이 되고 나면 한글을 보급해야 되겠다 해서 보급 운동. 강연 강습회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자 사용 폐지하고 한글 전용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글날 기념식을 크게 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기념도서 출판관과 양사원을 이제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이 조선기념도서 출판관이 뭐냐 하면 한글을 다 만들었어. 사전도 만들고 다 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책을 안 찍는 거야. 한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때 태국인가 대만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뭐냐면 관홍상제 때 우리가 그 내는 게 그 돈을 내잖아요. 부조도 내고 뭐 축의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런 축의금들을 받아다가 기념책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와가지고 돈 있는 분들한테 누구 회갑잔치다 그럼 가가지고 이거 회갑잔치 돈 받은 걸 가지고 기념서적을 내시라. 그래가지고 막 쫄라가지고 또 한 분은 회갑 또 한 분은 누구 결혼식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막 작업을 해가지고 책
2권을 내게 돼요. 2권만 내고 일제 탄압에 없어지는데 그러한 아이디어도 끊임없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양사원은 뭐냐면 이거 되게 가슴 아픈 거야. 뭐냐면 자기가 공부하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학자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학자를 키우지도 않을 뿐더러 연구비도 아예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무슨 그런 아카데미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만들려고 했어. 그래갖고 이거 이름까지 지어놓고 다 누가 돈 될 거라고 하고 언제 만들어야지 하고 했는데 이제 돈이 잘 수급이 안 되면서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가지고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이러한 보급운동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이분이 이금노 선생님이에요. 잘생겼다. 이분이 최현배, 외솔 최현배 선생님. 내 논문 주제니까 이분 얼굴 알아야지. 또 우리 이분 알잖아. 건축왕 정세권 선생님이 조선어학회 그 건물을 무상으로 기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전 만드는데 돈 되겠어. 지금도 누가 사전 만든다면 돈 안 되는데 이때는 특히 뭐야? 조선어 사전 만든다 그러는데 누가 무서워서 돈을 내겠어요. 이분들이 돈 내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현장학습할 때 북촌에 가죠. 조선어학회 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고증이 잘못됐다 막 그러는데 1층은 이금노 선생님의 신혼살림 그 살림집으로 쓰고 2층을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누가 줬다? 정세권이라는 그 건축업자가 만들어서 무료로 그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걸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한글 사전을 편찬을 하셨는데 오자마자 그래서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만든 거야. 내가 사전 만들어야지 각오하셨으니까. 그래서 1929년에 신간의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발기인이 108명. 얼마나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좌우 이런 거 없었어.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읽어보니까 나중에 친일한 사람들 다 있더만 이름도. 그러니까 이 당시는 29년이니까 아직 막 그렇게 할 때는 아니었어. 그래서 좀 이름 있다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돈도 필요했고 각계각층에 이 사전에 보면 곤충학, 뭐 숫자에 대해 수학, 천문학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고이동 선생님도 여기에 참가하셨어. 고이동은 미술 관련 언어. 그 다음에 최동선 우리가 이제 지금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있는 그 망우리에 누워 계신 작곡가 그분은 음악에 관해서 또 이원철 이분 천문학에 관해서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 붙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리고 이 이상춘이라는 분이 이 말모이를 만드는데 16만 어휘가 마지막에 만들어지거든요. 그 중에 9만 어휘를 제공하신 분이 이분이야. 이상춘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미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리 말을 엄청 모아놓고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이 딱 조선어학회를 만나면서 그 모아뒀던 돈을 저작권도 없이 주셨어. 이상춘 선생님 기억해야 돼. 또 이유식 우리가 정세권만 그 건축하시는 교수님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요새 우리가 정세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조선어학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돈 되신 분 이유식 이분은 이금노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 고향 친구야. 한 2살인가 더 나이가 많으신데 이분이 만석군 집안에 자기 집안에 있는 돈을 이금노가 힘들 때마다 돈 다 대줬어. 그리고 나중에 아까 그 양사원 만든다고 할 때도 이분이 돈 내기로 하신 분이야. 이유식 이런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투리를 수집하는데 학생과 교사 몇 명을 동원해? 5,000명. 우리 민족이 같이 만든 책인 거예요. 사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서 40년에야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걸 사전 출판을 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어디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해달라고 낸 거야. 근데 이 보니까 너무 대단한 막 민족 말살 정책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냈으니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 막 준비하다가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서 이 말모이 원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방이 돼가지고 1945년에 이게 경성역에서 원고가 발견이 되면서 47년에야 1권이 나와.
29년에 시작해가지고 그 우여곡절을 겪고 돈 없어서 맨날 못 만들고 이러다가 47년에 한 권을 만들고 또 뭐가 일어나? 6.25 전쟁 또 일어나서 못 만들다가 결국엔 1957년에 총 6권이 완성이 됩니다. 이분이 이유식, 돈 다 대주신 분, 이분이 정세권, 이분도 돈 물산 장려운동 하시면서 조선어학회 건물 공짜로 주신 분.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이분들이 다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을 너무 받아서 정세권은 나중에 석방됐을 때 손톱 발톱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 다 뽑혀가지고. 이게 그 말모이입니다. 말뭉치, 이거 말모이, 뭉치. 그래가지고 나중에 57년에 6권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 을류문화사에서 나와요. 지금도 을류문화사 있잖아요. 을류문화사가 왜 을류문화사냐? 1945년이 을유년이야. 을유년에 이 출판사를 만드셨어. 그래가지고 독립을 기념하는 그 기쁜 해다 해서 을유문화사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결국에는 책을 돈 하나도 안 되는데 이거 만드셨어. 이거 돈 안 돼서 못 만든다고 할 때 이금노 선생이 3번이나 찾아가서 마지막 3번째 그럼 내가 이거를 일본 놈들한테 찾아가야 되겠어? 친일파 놈들한테 찾아가야 되겠어? 막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뭐라고 사전에 단어를 써야 되냐 봤더니 맞춤법이 통일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3년 동안 회의를 몇 번 해? 125차례. 제가 그래서 최현배 선생님 논문 쓸 때 그 신문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최현배 이렇게 딱 검색하면서 보니까 뭐 맨날 회의했다. 누구랑 싸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말이 맞는데 다른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누가 반대했다. 근데 저 사람 뭐 때문에 틀렸다. 막 이런 거 네, 싸운 얘기 나와요. 125차례나 이렇게 회의를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발표를 언제 했냐. 아주 의미 있는 날을 골라서 발표해. 1933년 한글날 기념식 때 딱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맞춤법은 3가지 맞춤법이 있었어요. 철자법이. 첫 번째는 기독교계가 성경 만들다 하고 성경을 만들 때 기본으로 삼았던 맞춤법. 또 하나는 총독부에서 교과서 만드느라고 일제 때 만든 거. 그 다음에 주시경 계열에 이분들이 계속 노력하셨던 그 기록, 철자법 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믹스하고 메인은 주시경의 그 맞춤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때 왜 이 주시경 쪽에가 그게 채택이 됐냐? 최연배라는 분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이극노라는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의 손을 다 들어준 거예요. 계파도 다르고 사회주의고 막 달라도 꼼짝 못하는 거야. 최연배 선생님은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 독립운동, 한글운동 하셨고, 이극노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말이 또 사투리가 너무 아까 댕가지장 이런 거 그래가지고 표준어를 8,567개의 말을 표준어를 정해가지고 이것도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1950년에 전쟁이 나고 분단이 됐을 때 남북한의 교과서가 그래도 동일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주시경의 제자들, 한글학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졌기 때문이고 이 또한 1936년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은 이때 외래어들이 또 막 혼재돼서 들어왔어. 영어도 잘 못 읽고 할 때. 그래서 신문사에서 주로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말을 통일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신문사가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금노 선생님이 일본의 실험 음성학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음성학을 하는 일본까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음성학의 바탕을 둬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야? 첫 번째 재원, 돈이 없어. 아무도 돈을 안 대. 그래갖고 이금노 선생이 호떡만 먹으면서 연명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호떡과 사전이라는 말이 있어. 그 정도로 어려움.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결혼할 때 했던 뭐 금 가락지 이런 거 그런 거 다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재원을 마련했어요. 그다음 뭐예요? 다 잘났잖아 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이 학자들을 의견 통일하는 게 아주 힘들었다. 자, 까랭이, 나마리, 어러리, 철기, 청장, 초리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안질뱅이, 잠드레미, 젠자리 이게 다 같은 말이야.
한 가지 말이야. 잠자리. 잠자리를 일컫는 말. 가위를 일컫는 말은 근 20개 넘게 가세 뭐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는 뭘까요? 윤돈, 로돈, 논돈 뭘까요? 런던은 어떤 신문사는 윤돈, 어떤 신문사는 로돈, 어떤 신문사는 논돈 어디라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외래어 표기 그 다음에 사투리 방언 표기를 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게 바로 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 당시 동아일보는 괜찮았어. 지금 동아일보는 꽝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어 또 책으로 냈고요. 표준어 사정위원 명단을 보세요. 지역별로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기도, 서울, 경성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사람들 모아놓고 이 말모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궁디 뭐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 동네에서는 뭐라고 해 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사람들 100명 정도 모아놓고 서로 지역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는 이제 함흥의 영생여고의 박영옥 학생이 이제 일기장이 발각이 되면서 한글로 일기를 썼어 이래가지고 잡아간 거야. 이거 누가 가르쳐줬어? 막 고문을 한 거야. 그 정태진이라는 선생님이 입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조선어 학회 건물을 덮친 거예요. 덮쳤는데 마침 그때 이금로 선생님은 우리나라에 돌아온 다음에 윤세복 선생님하고 다시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종교 그 윤세복 선생님하고 만주 시찰도 같이 하고 동경성 우리 갔던 발해성 거기도 다니면서 대종교 총본사를 옮겼는데 거기도 찾아가면서 계속적인 교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종교의 노래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글 노래의 작사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한글 노래 책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상 안희재 선생님이 책을 발행을 하고 최동선이 작곡을 해가지고 한글 노래 대종교 왜 모든 종교는 다 노래가 있잖아요. 찬송가가 있듯이 그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이 작곡을 한 거를 압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널리 펴는 말이라는 글이 발각이 된 거야. 이금노 선생이 썼는데 처음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 천우는 빙빙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주시경 뭐 다 공부하니까 뭐 맨날 뭐요? 천지 만물이 좀 알아. 맨날 이걸로 시작하잖아. 철학적인 얘기. 돌아가는 것이라. 귀한 사람이 천하여지고 천한 사람이 귀하여진다. 삼신을 믿고 받들어. 삼신 있죠. 삼신할미 할 때 그 삼신이 바로 환인, 환웅, 단군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 천년 동안 깊이 굳어졌다. 시대와 곳을 따라 바뀌었으나 하늘님을 섬기고 근본을 갚아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교리만은 다름없고 변함없다. 만나기 어려운 광명의 세계가 왔다. 기름진 만주벌판에 대종학원을 세워서 억센 일꾼을 길러내자.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과 광명이 있을 뿐이다. 이 희망을 얘기하는 거야. 이 맨 마지막 문장을 일본이 조작했어요. 일어나라 움직이라 한배검이 도우신다. 이 일어나라 움직이라를 이걸 조작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말로 조작해서 그걸 빌미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일으켜. 이때 조선어 학회랑 대종교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종교 신자들만 마지막에 전향을 안 했어. 대부분 민족주의자들도 다 친일로 돌아섰는데 끝까지 친일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이 대종교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이모년의 이 교변이다 해서 일으켜가지고 이 10명이 감옥에 가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 조선어 학회에서는 이윤재, 한징 이 두 분이 감옥에서 고문받아서 옥사를 하시게 되고요. 나머지 이분들 다 감옥에서 고생하시고 죽기 일보 직전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대종교 이모교변에서 옥사하신 분 김소종, 이재우, 오근태 그 다음에 백산 안희재 선생도 이때 돌아가시고요. 나정문, 나정년은 홍암 나철 선생의 두 아들이야. 이분들도 고문받아 죽으시고 권상익, 그 다음에 강철구, 이분은 이정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때 이금노 선생님도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45년 해방돼서 나오자마자 그 병원
공병우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 그래서 공병우 안과 선생님이 이 이극노를 만나면서 안과의 한글에 관심을 가지면서 타자기를 만드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 한글 교과서 만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다가 이승만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암살되는 걸 보면서 아,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운형이 암살됐잖아. 같이 체육 활동도 했던 분들이. 그러면서 나중에 김규식과 함께 북한으로 같이 김일성하고 그 연석회의 갔다가 내려오시지 않고 내가 내려가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김원봉도 남았잖아요. 김원봉, 김두봉 다 남을 때 이분도 남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국 열사 릉의 이극노 선생 그리고 여기 가족들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이 그렇게 언어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문자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요새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만나요. 몽골, 카자흐스탄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학생들은 러시아어를 써요. 러시아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원래 글을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민족주의 소련이랑 이제 분리 독립하면서 이제서야 옛날 카자흐 문자, 몽골 문자 다시 쓰고 있어요. 심지어 몽골 학생이 징기스칸을 몰라.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몽골 사람이라 그러면 다들 징기스칸을 물어본대.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야 아, 옛날에 한번 들어봤는데 하고 검색해가지고 요새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역사는 1910년대부터 배웠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지배하에 역사만 배운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당연하게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역사, 그래서 내가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이나 주시경 그 이후에 이 조선어 학회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는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 뭐든지 그걸 지키고 가꾸고 사용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글들을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민족이란 건 뭐예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을 민족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신 이극노 선생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간사한 마음과 함께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이분들도 찾아뵙고 우리의 역사, 그 다음에 언어 더 차이가 나기 전에 같이 통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